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소개부터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희우입니다. 네, 저는 허경입니다. 네. 오늘 역시도 노답, 노노, 뇌답, 예스. 시간이죠. 사연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거기에 저희들이 좀 같이 나눠보고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단 사연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 좀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좀 밖을 나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시 약간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집과 직장만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네. 이제 단톡방에 올렸을 때 윤희 선생님은 아무 답변이 없던데 제가 어제와 다르게 오늘 너무 내원하신 환자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봤는데 동훈이는 좀 힘든 것 같고, 희우랑 손정현 선생님은 너무 좀 진료에 매진 중이라 답을 못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저는 사실 오늘은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었는데, 저는 안과를 갔다가 안과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어서 안과 갔다가 눈에 산동제를 넣었어요. 근데 그 산동제를 넣으면은 가까이 있는 글씨가 안 보이거든요. 카톡은 몇십 개가 온 것 같은데 글씨가 하나도 진짜로 읽을 수가 없어요. 내 손을 쭉 뻗어서 멀리다 핸드폰을 둬도 글자가 안 보여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요. 산동제 풀리는데 거니까 그렇죠.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산동제 풀리는데 한 8시간쯤 걸렸나? 6시간, 8시간 이쯤 걸렸는데 그제서야 말하기는 좀 타이밍을 놓쳤고 그래가지고 난 또 가만히 님이 있었죠. 약간 내부자들 채팅방 거리두기 하는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래요. 네. 하여튼 저도 걱정입니다. 좀 잡히나 했더니 다시 좀 확산되는 느낌이라서 그렇죠. 다들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희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족이 너무 힘들어서 답변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써봅니다. 저의 문제는 둘째 아이에게 생긴 일 때문이고요. 지금 병원을 2회차까지 다녀왔고 작은 약 처방도 받아서 복용하는 중입니다. 상담은 만족스럽고 조금 좋아지나 싶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바쁜 병원이라 조금 모자란 느낌도 들고 이 처방으로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강박증으로 진료를 받았고요. 증상은 이럽니다. 코로나로 학교를 못 가게 된 13살 남자아이고요. 친구 관계도 많이 있고 학교 생활도 곧잘하던 아이입니다. 9살쯤에 아빠가 돌아가셨고 사연을 쓰고 있는 저는 계부입니다.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되어서 같이 여행도 많이 가고 친밀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졌었고요. 갑자기 저녁이 되어서 애가 폭풍 오열을 하면서 엄마랑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내용이 자기는 섹스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섹스라는 단어가 자신을 너무 괴롭혀서 죄책감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성교육을 받은 지는 좀 지났는데 친구들이 성적인 이야기를 장난처럼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본인이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괴롭고 힘들다고 엄마한테 털어놓았고요. 이게 첫날이었습니다. 애를 재워놓고 둘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렇게 결론을 못 내린 채 하루가 지났습니다. 둘째 날은 엄마가 죽을 거라는 겁이 난다고 울었습니다. 한 번도 울지 않던 아이가 이야기할 때마다 통곡하면서 웁니다. 이 일들은 항상 저녁 10시쯤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를 버릴 일이 없다, 죽는 일도 없다 이러면서 달랬습니다. 셋째 날은 섹스를 생각하면 대상이 엄마가 돼서 괴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엄마도 힘들 거 알아서 죄송하고 더 힘들다고 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된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일주일 정도 반복이 돼서 병원을 찾아갔고 강박 진단을 받았고 약을 반 개 정도 저녁마다 먹는 것으로 아이도 만족스럽게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행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너무 집에만 있어서 아이가 관심이 분산되지 못해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가 해서요. 저녁마다 산책도 가봤습니다만 딱히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밤에 또 통곡을 하면서 울었기 때문인데 자꾸 머릿속에서 성적인 말들이 떠오르고 대상이 엄마가 되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는 또 강박이라고 했고 아이가 상상력이 풍부하다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는 너무 소중하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상상과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엄마한테 미안하고 스스로 괴롭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엄마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 이대로 나아지기를 기다려도 될까요? 또 밤마다 아이가 울어서 온 집안이 다운된 분위기로 온 가족이 힘들어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메일을 보내봅니다. 부디 작은 이야기라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진짜 가족들 모두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가족 중에 그 둘째 아이한테 강박 증상이 생겼고, 병원에 2차례 다녀와서 약도 복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참,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떻게든 아이를 도와주시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윤희 선생님 좀 읽으면서 어떠셨나요? 저도 읽으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내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아버지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아이도 정말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성적인 생각이 반복해서 떠오르는데 그 대상이 어머니다 보니까 엄청 죄책감이 들 것 같고 왜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정도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힘든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그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을 이미 받으셨죠? 근데 윤희 선생님 보시기에 이 강박장애 진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강박증의 정의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생각, 충동, 장면이 침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강박 사고가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행동을 보이는 것, 그게 강박 행동을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게 만들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때 강박장애라고 진단을 합니다. 일단 사연 보내주신 분의 아이가 원치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죽을 만큼 힘들다, 일상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강박장애 진단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성적인 생각, 이미지가 강박사고의 주된 내용일 때는 이게 성적인 판타지가 아닌지, 그러니까 원해서 하는 생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강박사고로 보이죠. 네, 그렇죠.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이 성적인 강박사고가 강박장애에서 생각보다 꽤 흔한 편이에요.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한 6%에서 23%, 24% 정도다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런 성적인 강박사고가 주로는 강제적인 성관계나 동성애, 혹은 가족이나 미성년자의 관계, 이런 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나 이미지라서 정말 그 환자분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은데요. 윤희 선생님도 좀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료실에서도 잘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롭고 무슨 생각이 떠올라서 너무 괴로운데 그 내용은 얘기하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무리 물어봐도 잘 이야기를 못 하시고, 그래서 그 강박증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증상들을 다 리스트를 해놓은 척도도 있잖아요. 예, 그걸 와이복스. 하면서 네.
그걸 하면서 하나하나 묻다 보면은 그 성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돼 있는데, 그거를 물어봤을 때도 뭐 선뜻 그렇다고는 대답을 못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제서야 사실 이런 생각이 있다 라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이 내용들이 정말 괴로울 수가 있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요즘은 그런 어떤 온라인 성범죄 이런 것들이 엄청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핸드폰으로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자기도 뭐 어떤 영상을 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뭐 혹여나 봤었던 어떤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유래된 건 아닐까, 아니면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엄청 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확실히 요즘에는 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저도 네, 몇 번 뵀던 경험이 있는데요. 확실히 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료실에서 이 담당 주치의에게도 꺼내놓는 게 부끄러운 그런 힘든 일인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뭐 기억나는 건 비슷하게 이제 그 성적인 대상이 가족이었던 분도 계셨고요. 또 이 종교적으로 신을 추행하고 또 공격하는 이런 내용의 강박사고로 힘들었던 분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강박 증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진짜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맞아요. 앞에서 네. 제가 정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치 않는데 떠오르는 생각이라고는 했지만, 아무튼 나한테 계속 생각이 나니까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 맞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자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거다, 뭐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도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강박 사고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운데, 그 강박 사고가 떠올랐다는 걸로 스스로를 막 자책을 하시는 그것 때문에 또 괴로울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강박 증상, 강박 장애 자체 치료도 중요한데요. 저는 방금 이야기한 이 자책을 다루는 게 이 성적인 내용을 강박사고로 가진 분들께 정말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강박사고 자체는 분명히 좋아지긴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긴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2차적으로 힘들 수 있는 마음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윤희 선생님은 이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절대로 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사실 이 생각도 그렇지만 그 꿈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꿈에서 뭐 내가 뭐 엄마를 때렸다, 네. 아니면은 뭐 꿈에서 뭐 어떤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 뭐 누구를 죽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꿈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건 그거는 내가 그런 걸 원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들 수가 있다. 얼마든지 그냥 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 거고, 스쳐 지나가듯이 이 생각 저 생각이 조합이 돼서 떠오를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막 의도적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좀 나쁜 생각일 수가 있죠. 내가 정말로 막 저 사람을 괴롭혀야겠다, 이렇게 해서 괴롭혀야지, 이렇게 뭐 다치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거는 좀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그냥 원치 않는데도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결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또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막 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이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쵸. 그 일시적으로 잠깐 떠오른 건 좀 원한 마음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나를 막 엄청 괴롭게 하는 어떤 뭐 직장 상사한테 뭐 뺨을 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거를 예. 아, 진짜 치밀하게 죽여버리고 계획을 싶다. 하고 네, 라는 그러면 안 생각도 들 수 되겠어요.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은 딱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참자. 아니면은 다른 데 가서 욕을 하자. 뭐 이러면서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건강한 자아가 활동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요. 네. 저는 그게 반복적으로 든다고 해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반복적으로 들지만 네. 행동으로 옮기진 않는 거죠.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너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치료를 시작한 지 2회차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강박장애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강박장애에 대해서도 뭐 다른 종류의 강박장애와는 크게 다르진 않기는 해요. 우선 약물 치료가 기본이 되고 인지행동 치료가 뒤따라오고요. 이 아이도 약물 치료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2번 정도 내원하셨는데 아직은 그 강박장애에서 항우울제 자체도 뭐 고용량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울증에서 사용하는 양보다도 더 쓸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최대치에 필적할 정도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네. 일반 그 뭐 고용량 우울증보다 뭐 2배나 4배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게 처방을 하기도 해서 충분한 용량으로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그만큼 약물의 반응과 효과를 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적어도 한 8주 정도를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2달 정도를 기다리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따라온다라고 하셨는데 인지행동 치료는 노출 반응 방지 법입니다. ERP라고 해서 뭐 Exposure and Response Prevention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강박 사고에 노출을 시키고 이후에 나타나는 강박 행동을 못하게 한 뒤에 불안이 감소되는 걸 기다리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 방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염철 강박이 있으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만진 뒤에 반드시 손을 닦아야 하는데 그 손을 닦는 강박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일시적으로 막 불안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막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병 걸리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계속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 불안은 반드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너무 힘든 것부터 시작하면 시도조차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좀 시도해 볼 만한 좀 낮은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을 쭉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뭐 0점부터 100점까지를 그러니까 100점이 가장 괴로운 생각이고 0점은 정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평온한 생각 뭐 이런 걸 했을 때 처음부터 100점을 시도하지는 않죠. 그거는 너무 괴롭고 그 불안을 참기가 불가능하게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한 뭐 30 내지 40 정도 되는 거 아니면 그조차도 어렵다면 한 20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노출을 하고 거기에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성적인 생각을 강박사고로 가진 분들은 강박 행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뭐 그 생각을 없애는 어떤 단어를 반복한다든지 뭐 섹스를 했으면 홀리 막 이런 식으로 중화를 시키려는 그렇죠. 행동을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십자가라든지 염주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걸 만진다든지 하는 게 강박 행동일 수는 있는데 근데 이런 불안을 낮추는데 이 강박 행동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네. 성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강박 행동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서 이 일반적인 ERP를 하기가 어렵긴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 강박 사고의 내용을 담아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엄마에 대한 성적인 생각은 좀 그게 제일 힘든 생각일지 아니면은 그 신체를 잘라가지고 어딘다 걸어놨다 뭐 이런 생각 사실 둘 다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성적인 생각이나 아니면은 엄마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정말 참기 힘든 생각일 것 같고
그보다 조금 덜한 생각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제일 힘든 생각에 가려져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보다 낮은 단계인 생각들을 녹음을 해서 계속 듣는 거죠. 불안이 줄어들 때까지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런 성적인 강박사고 자체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치료가 돼? 라고 싶을 정도의 뭐 그런 치료 방법일 텐데요.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요. 그런데 네. 좀 생각할 때 입원 치료하는 게 좀 어떨까요? 저도 사실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계약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계약을 했더라도 이번 학기 정도까지는 뭐 가정학습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출석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일단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학교 학사 일정에 그렇게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원 치료를 했을 때 아무래도 장점은 지금 가족분들도 너무 힘들고, 또 아이도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증상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기간이라도 입원 치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약물 조절도 입원을 하면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일단 이 불안함을 유발하는 증상을 빨리 가라앉혀야 돼요. 일단은 가라앉히고 어느 정도 이걸 견딜 수 있을 때 그때 이 인지행동 치료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어느 정도 증상은 조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시작 도입 부분 정도까지 해놓고 퇴원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노출 치료하는 건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나중에 시작할 일이고, 일단은 그 강박사고 자체를 조금 덜 들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대상과 분리하거나, 네, 그런 단어들을 좀 덜 떠오르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어머니가 성적 대상이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데, 어머니랑 그쵸. 집에서 계속 같이 있다 보면은 자주 떠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격리를 하는 부분에서도 좀 입원 치료를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계약하면 이 13살이면 뭐 초등학교 6학년인지 중학교 1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나이에면 학교에서 그런 성적인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원치 그쵸. 않아도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릴 텐데 그러다 보면 또 강박사고로 연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좀 입원 치료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자극이 되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아니면은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는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 경험상 이 강박증 나아질 수 있거든요. 정말 힘든 병인 건 맞아요. 이 원치 않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병인 건 맞지만 분명히 나아질 수 있고, 제가 봤었던 분들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직 이제 2회차까지밖에 안 가셨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몇 번 더 방문을 해보셨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충분히 좋아지기에 좀 이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이겠지만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도저히 견디기 어렵겠다 싶으면 입원 치료도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드린 말씀들이 조금이나마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버님께서 굉장히 좀 애정이 많으시고 어머니도 말씀 잘 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만약 어쨌든 아이다 보니까 부모님으로서 어쩔 수 없이 또 자책하고 힘드실 수 있는데, 네, 자책하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럼 오늘 뇌답, Yes.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